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커피. 바쁘고 지친 일상에 휴식과 위안을 주기도 하는 커피는 이제 우리 생활 속 깊이 자리 잡았는데요. 거품을 뺀 가격과 차별화된 메뉴로 커피 프랜차이즈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는 커피 시장에 발을 들인 지 11년 만에 120개가 넘는 커피 전문점 개업에 성공했는데요. 대표님 하면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상생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맹점에 대한 그 본사의 갑질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익숙시킬 수 있는 그런 브랜드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대표님이 아니신가 해서. 상생의 경영 철학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성공하기를 꿈꾸는 이용숙 대표.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 전문 프랜차이즈 대표 이용숙입니다. 이용숙 대표를 찾아온 곳은 그녀가 운영하는 커피 바리스타 학원. 직원들은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답게 한 잔의 커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트렌드에 맞나요? 너무 대단하다고까지. 이용숙 대표가 커피 사업을 시작한 것도 단지 커피가 좋았기 때문인데요.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인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저가 커피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깨어난 것 같아요. 저희 프랜차이즈의 특징은 현재 토종 기업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저는 슬로건이 커피에 거품을 빼다가 저희 커피 브랜드의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커피를 동네마다 구석구석에 누구나 편하게, 남녀노소,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모두가 함께 다 편하게 가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커피숍을 제가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만들어진 그런 회사입니다. 이거 뭐예요? 여름에 출시할 메뉴 개발이 한창인 직원들. 페퍼민트 티백으로 일단 티백을 우리고 거기에 아메리카노 샷 마실 수 있는 민티향하고 아메리카노 느낌이 굉장히 입을 깔끔하게 하는 것 같아요. 끝맛이 깔끔하게. 그죠? 향도 향인데 맛도 많이 거부감이. 기존에 100여 가지의 메뉴가 출시되고 있지만 개발팀은 시장 조사를 통해 트렌드에 맞는 신메뉴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나요? 지난해 과자 먹어도 돼? 가성비가 좋은 이거 이렇게 메뉴들이 찍는 거지, 인기였다면 이렇게. 봐봐. 이렇게 최근엔 SNS 마음의 기반이 만족감을 있지. 얻을 수 있는 가심비가 중요해졌다고 하는데요. 좋네, 이거 한번. 정말 다들 색깔도 그렇고 요즘에는 맛만 있어서는 안 돼요. 가심비라 그래서 이게 금액이 얼마가 됐던 내가 사 먹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돼서 아까 제가 찍어봤지만 인터넷, 그러니까 SNS라든가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데 올려서 이거 정말 먹고 싶다, 갖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올 여름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밑에 오렌지 향이 나는 시럽을 깔고 위에 커피를 부어줌으로써 약간 열대 과일 느낌을 난 이제 가제로 몰디브 라떼라고 하고요. 위쪽에 이제 약간 화산 모양이 나는 것처럼 볼록볼록한 게 메인인.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감이 되게 좋아서 빨대 없이 드시는 음료고요. 이 같은 경우는 여름이라서 민트 향이 좀 가득한 시원한 청량감 있는 음료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민트 아메리카노. 그리고 이거는 요즘에 SNS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 밑에 이제 녹차 라떼를 만들고 위에 샷을 불어줌으로써 좀 달달하고 쌉싸름한 조화가 있는, 요즘 녹조 라떼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4종류 만들어 봤습니다. 아니 물류 쪽도 문제 없죠? 다 진행하는데. 네, 괜찮습니다. 이미 네. 다 사용하고 있는 재료들이라서요. 네. 뭐 크게 점주분들이 뭐 돈을 들여서 재료를 새로 구매해야 된다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신메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그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가맹점주들의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물건을 좀 이렇게 계속 집어넣는 것보다는 점주분들도 기존 메뉴를 활용을 해서 빨리 재고 소진하고 그걸로 인해서 조금 단골 고객분들도 좀 신메뉴에 대한 그런 약간 좀 뭐랄까요, 그런 니즈를 충족을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가맹점분들이 좀 원하시는 부분이라서 그거에 그런 부분 위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신규 물류를 계속해서 이제 구입을 하면은 점주님들 만약에 이용숙 재고 대표의 부담이 경영 있다 철학은 보니까 있는 물류 상생.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 메뉴도 본사의 많고 수익보다 본사가 가맹점의 가지고 이익을 나오니까 우선시한다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어때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시사원이 좀 어떨 것 같아요? 이해 안 되시죠? 저희는 메뉴를 결정을 할 때 본사가를 정한 다음에 마진 구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를 정한 다음에 뒤로 백을 해요. 그럼 본사에서 100원 남는 제품도 있어요. 본사에서 이거에 대한 큰 마진보다는 브랜드, 점주, 상생의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착한 갑입니다. 우리 원두는 프랜차이즈에 들어갈 수 있는 원두가 아니래요. 이제 저는 원두 메이커는 신메뉴 개발 회의가 끝나고 난 뒤 대외적으로 이거를 매장 오픈을 앞두고 있는 맞아요. 예비 점주가 맞아요. 찾아왔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공과 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쵸. 공은 공이고 사는 사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전에 반, 그러니까 원두에서 500g 넣어놨다 이런 거를요 다 적어 놓으셔야 기재를 돼요. 해놓고 언니가 바로 근데 만약에 너무 피 피곤하면 이게 짜증 섞인 말투로 나가니까 그럼 왜냐면 이게 언니처럼 친근하게 한낮 대화하는 들어가는 것은 게 아니고 이용숙 장기적으로 대표의 가거든요. 장점이기도 그 합니다. 매장일지만 봐도 그 알바생이 들어와서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가 넘쳐나는 이문을 했고, 요즘 아침에 뭐를 예비 준비해야 되고, 점주는 시럽을 몇 시에 이용숙 꺼내야 대표의 되고, 커피 전문점을 생각해요. 개업하기 위해 9개월을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녀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커피의 맛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커피를 다 먹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밋밋한 얼음이 다 녹았을 때 그 아메리카노 맛을 모르니까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얼음이 녹아도 이게 미미하게 원두 맛이 좀 나서 계속 저도 모르게 물 타서 먹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이쪽으로 쏠렸던 것 같아요. 되게 하나 어린이집 보내는 지금 1학년이구나. 저렴하면서도 맛 좋은 커피를 팔겠다는 것이 반가워. 이용숙 대표의 목표인 만큼 커피 맛에 대한 그녀의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커피가 뜨거울 때는 그 80도 이상이다 보니까 맛을 못 느끼세요. 그렇지만 식으면 커피의 맛을 느낄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정말 맛있는 커피는 식어도 맛있는 커피가 정말 맛있는 커피예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다가 모르겠으면 식었다가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그게 그래도 단맛이 나고 부드러우면 정말 맛있는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이제 얼음이 녹으니까 그런데 예비 점주에게서 이 브랜드를 선택한 더 솔직한 이유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걸 말해도 되나? 솔직히 커피 맛도 맛인데 여기 크게 임팩트 있게 와닿았던 건 솔직히 금전적인 로열티 부분이 면제라는가? 그 부분. 다른 데는 솔직히 창업 비용도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싼데 여기는 굳이 제가 크게 막 빛을 져가면서 짓지 않아도 괜찮고 그러니까 로열티가 한몫했죠. 소자본의 자금으로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용숙 대표. 가맹비와 로열티, 그리고 교육비가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입장에서 이것들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 운영에 있어서 가능하기나 한 걸까요? 일단 저는 점주님한테 로얄티를 받질 않아요. 이게 고정적인 지출인데 이게 점주님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저희는 학원을 2개를 유지하다 보니까 일반 수강생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 학원에다 그분의 이제 창업반이신 분들을 학원 수업에 함께 인을 하면 어차피 굴러가는 학원이니까 교육도 가능하고 재교육도 가능하고 또 오시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녀가 처음부터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커피를 좋아한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는 매일 마시는 커피를 좀 더 편안하게 손님들과 나누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주의 한 작은 매장에 카페를 개업하게 된 것인데요. 이곳이 바로 그녀의 시작점입니다. 더 이뻐지셨네? 더 이뻐지셨네? 매장을 오픈했을 당시 임신 중이었던 그녀는 힘들기도 했지만 5만 원, 10만 원 매출이 늘어가는 것이 신기했고 열정 하나로 정말 재미있게 일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근처 상인들에게도 모닝커피를 주면서 인심을 얻었습니다. 지금 사장님을 만났는데 사람이 좋더라고. 그리고
지내다 보니까 인성이 좋으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다 착하신 것 같아. 대전 사람인데도 여기 좀 많이 벌면은 돈 맛을 알면은 좀 사람이 좀 변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요. 항상 그대로신 것 같아갖고 좋아. 사람 너무 많은 거야. 그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신선한 재료만을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아이라던가 내가 먹을 수 있고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야겠다는 게 머릿속에 좀 박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매일매일 만나는, 눈을 보고 만나는 손님들한테 아무거나 제공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좋은 원두, 좋은 과일, 좋은 식재료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매장이 정말 잘 됐었죠. 복두사 저희가 한 건데. 이용숙 대표의 첫 매장은 간판부터 내부 인테리어까지 그녀가 하나하나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만들어간 공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매장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이름의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사실 간판 변경해갖고 마음이 좀 아파요. 그 집에 가면 모든 맛있는 건 다 있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걸 다 팔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 됐었어요. 저희 한 번 마시려면 30분씩 줄을 서서 마실 정도였었고 주말에 알바생이 한 타임에 4명씩 들어갔었거든요. 6평에. 그러니까 정말 잘 됐었던 거죠. 그렇게 하기를 1년. 그녀의 노력은 높은 매출로 이어졌고 가맹점 문의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가맹 문의가 많이 오다 보니 한번 제대로 준비해서 시작해보자는 생각이 들어 그녀는 결국 커피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숙 대표가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보다 원두였습니다. 커피에 대한 서적을 100권 이상을 읽어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갔지만 열매가 어떤 기후에서 자라고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이용숙 대표. 제가 궁금한 거죠. 커피가 굉장히 여러 가지의 맛을 내고 굉장히 특이하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돼서 이게 이제 책에 나온 내용들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니까 원산지를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틈만 나면 사실 산지를 갔어요. 좋은 생두를 찾기 위해 세계 곳곳의 커피 농장을 찾아다녔던 그녀는 에스프레소의 고향인 이탈리아 그리고 다양한 해외 커피 박람회를 다니며 커피에 대한 매력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이용숙 대표는 지금도 주말을 이용해 일본을 자주 찾고 있는데요. 흔히 우리보다 커피 문화가 100년이나 앞섰다고 하는 일본의 커피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금요일날 갔다가 일요일날 오는데 3일 동안을 다 걷는 거예요. 걷다 보면 있었던 브랜드가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게 생기기도 하고 커피 문화가 좀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와서 R&D 신메뉴 개발에 많이 적용을 하면 저희는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을 혜택을 많이 봤어요. 문화에 대한 트렌드를 앞서갈 수 있으니까요. 정직한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 법. 하나였던 그녀의 매장은 이제 120여 개의 매장으로 늘어났습니다. 프랜차이즈 대표인 그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는 가맹점 방문. 저희 담당 직원이 매장 방문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는데 그때 잘 제가 동행 방문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목적으로 가고 있어요. 경기도 광명에 있는 이곳은 오픈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곳입니다. 회사 대표로서가 아닌 언니 동생처럼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녀. 그러니까 오늘 아까 비 와서 좀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리듬 깨지면 맞아, 감기 올 수 있어요. 그 어제 오픈하고 마감까지 하신 거예요? 근데 8시에 문 여셨으니까 아플만 하네. 진짜 아플만 하네. 가게의 매출보다는 항상 점주의 갑자기 건강이 갔는데. 우선입니다. 프랜차이즈의 갑질 논란이 많은 요즘 가맹점주와의 관계가 이처럼 좋은 이유도
가맹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처음에 저희 오픈할 때 원두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30kg 지원을 해주셨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지원 많이 해주세요. 일단 원두 지원을 받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죠. 행사도 할 수 있고. 매장을 직접 운영해본 그녀가 강조하는 것은 손님들에게 아낌없이 퍼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오픈하고 나면 마음이 웅크러들고 내가 누군가에 베푼다는 걸 못하는데 제가 원두를 이제 점주님들한테 후원을 해드리거든요. 마음껏 풀으라고. 정말 좋은 원두면 1대1 행사를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이제 그냥 오시는 분한테 한 잔씩 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을 잡을 때까지는 저는 그런 원두를 후원해드려요. 한번 맛을 보면 다시 매장을 찾을 것이라는 이용숙 대표의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그만큼 원두에는 자신 있다는 말이겠죠. 이용숙 대표의 커피는 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원두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만들어지는데요. 김밥의 재료를 따로 볶아야 김밥의 고유의 맛이 나듯 원두도 따로 볶는 것이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비결. 원두 같은 경우는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거를 섞어요.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거를 섞는데 각각의 성능과 기술이 달라요. 각각의 특징들을 따로따로 신맛, 쓴맛, 단맛의 특징들을 잡아서 따로 볶아서 이거를 블렌딩 해주니까 그 고유한 풍미를 입안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정말 맛있고 좋은 커피거든요. 레인포레스트라고 해서 커피 마시는 문화가 일상화되고 소비자들의 커피에 대한 전문 지식들도 높아지고 있는 요즘 손님들이 그 맛을 먼저 알아주기도 합니다. 요거 원두 뭐 썼어요? 저요? 생야예요? 원두 2개, 3개 섞으신 것 같은데? 3개죠. 3개 하고 맞아요. 오, 커피 공부하셨어요? 뭐 거의 전문가 수준이죠? 커피 자체 브라지티가 원래 단가가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이라도 섞었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한테 약간 배우해준다는 거? 그런 거라고 보여도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섞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배우받는다고 하는 거죠. 케냐 맛 나요? 아니 저희는 얘가 커피에 대한 들어가고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는 손님을 만날 때면 그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날 커피 전문점의 수는 이미 약 5만 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 전문점의 수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포화 상태에 놓인 커피 시장을 이용숙 대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차피 이런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트렌드라던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내가 끌고 나간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희 매장들은 오픈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물류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고 저희 브랜드에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커피가 좋아서 시작한 일. 이용숙 대표가 11년 전 청주에서 가게 하나를 시작했을 때에는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치열한 커피 시장에 들어선 지 11년 만에 120여 개가 넘는 커피 전문점 개업에 성공한 그녀. 그녀에게 커피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커피는 오래된 친구면서 가족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도 했지만 제가 커피숍을 오픈할 때 제가 임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 아이 나이와 11살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커피는 제 일상, 제 가족, 오래된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편안한 제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알면 알수록 오묘한 매력이 있는 커피. 그 속에 여러 가지 맛을 갖고 있는 커피처럼 이용숙 대표는 앞으로도 다양한 맛의 인생을 그려갈 텐데요. 그녀의 회사가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은은한 커피향으로 오랜 시간 함께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이런 거를 경험을 했다면 저도 조금 더 빨리 이제 깨어있지 않을까라는. 여성분인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도 넘치시고 늘 저희 점주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대표가 가져야 될 인성과 실력, 추진력 이런 것들 다 갖고 계신 분이세요. 제가 누군가한테 비즈니스를 안내했을 때 그분도 함께 성장하는 저는 그런 기업가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